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납품은 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8번이나 넘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 회사 문을 닫았어요. 얼마 전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대표님 상황이었는데요. 3년 넘게 거래했던 곳이라서 설마 했고 결제가 8번 밀리는 동안 독촉 전화만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상황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추다은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결제를 미루던 거래처에 법적 조치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사장님 거래처 중에 내일 문 닫는 곳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표님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이 상황을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물품 대금 못 받으셨을 때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5분이면 떼인도를 받아내는 순서 4가지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해보고 제일 확실했던 꿀팁들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물품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163조 제6호에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미수금 영상 댓글들 보면 시효가 1년이라는데요, 2년이라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헷갈리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설마 3년이 지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업하시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미수금 장부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돈을 못 받고 계시면 지금 당장 내용증명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단순한 편지 같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날짜에 이 금액을 당신에게 청구했다. 이런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는 2가지인데요. 첫째,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라는 신호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사전 포석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고 난 이후에 6개월 내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거래처랑 완전 척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담할 때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돈을 안 주는 거래처와 관계를 지키려다가 내 회사의 자금이 먼저 마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소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문구는 얼마든지 정중하게 쓸 수는 있어요. 거래처가 내용증명을 받고 맞아요 갚겠습니다 라고 회신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한다면 그것 자체가 채무 승인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미수금 있는 거래처 딱 한 곳만 지정하셔서 내용증명 초안을 한번 써보세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세 번째인데요. 오늘 원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에는 꼭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다 소용없다. 소송까지 다 해봤는데 줄 돈이 없다더라. 뼈 아프지만 반은 맞는 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판결문이 나와도 상대방 재산이 이미 사라졌으면 그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낌새가 보이신다면 즉시 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건 잠정적인 압류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277조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것이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 다양한 재산에 할 수 있는데요. 예금 가압류는 법원 결정만 받으면 은행에 바로 통보되어서 신속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하나 더 있는데요. 카드 매출 채권 가압류입니다. 요즘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죠. 카드사에 매달 들어올 매출 채권을 묶어버리면 당장 운영 자금이 막혀버립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카드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채무자 쪽에서 먼저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인데요. 가압류 신청서에 원금만 적으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 손해금은 쉽게 말해서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인데요. 이 이자 부분은 따로 시효가 흘러가기 때문에 함께 명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서에는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반드시 같이 적으세요. 네 번째, 거래처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회생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이나 파산 배당에서 아예
여기에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법원이 정하는데요. 보통 회생 개시 결정 후에 수주로 굉장히 짧습니다. 거래처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즉시 법원 공고를 확인하시고 채권 신고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거래처가 수상하시다면 지금 바로 포털에 대법원 법원 공고를 먼저 검색하시고요. 그 회사 이름을 넣어보세요. 회생 파산 신청 여부를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그 시점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생 파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가압류 같은 개별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물품 대금은 3년 안에 빨리 움직이셔야 하고요. 수상하시면 가압류부터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4가지입니다. 1번 3년 시효 확인, 납품일로부터 3년, 지금 당장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2번 내용부 증명 발송, 청구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3번째 가압류 신청, 재산을 빼돌릴 낌새가 보이면 즉시 하셔야 되고요. 4번째 채권 신고, 거래처가 회생 파산을 신고할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설마 저 거래처가 안 갚겠어? 이런 생각 하시기 쉽거든요. 하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법은 가해자 편이다 이런 댓글 저 많이 보거든요. 그 마음 저도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법은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 편이 아닌 겁니다. 미수급은 속도 싸움이니까요.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회사 돈이 새어 나가기 전에 막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 상담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추다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